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4890번 경사로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n/n인 지도가 있다. 지도의 각 칸에는 그곳의 높이가 적혀져 있고 오늘은 이 지도에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길이란 정의가 나오고 있죠. 길이란 녀석은 뭐냐? 한 행 또는 한 열 전부를 나타내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의 크기가 6일 경우에 살펴보면 길의 개수는 가로로 6, 가로로 n개, 세로로 n개니까 총 2의 n개가 있네요. 길을 지나갈 수 있으려면 길에 속한 모든 칸의 높이가 같아야 한다. 또는 경사로라는 걸 놓아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다. 경사로의 높이는 항상 1이며 길이는 L이다. 또 개수는 매우 많아서 부족할 일은 없다. 놓고 싶은 대로 놓을 수 있다. 경사로는 낮은 칸과 높은 칸을 연결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경사로는 낮은 칸에 놓으며 L개의 연속된 칸에 경사로 바닥이 모두 접해야 된다. 그리고 낮은 칸과 높은 칸의 높이의 차는 반드시 1, 2여야 되고 경사로를 놓으려면 경사로를 놓을 낮은 칸의 높이는 모두 같아야 되며 이 바닥이죠. 바닥. 첫 번째 조건이랑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L개의 칸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사로를 놓을 수 없는 경우는 경사로를 놓는 곳에 또 경사로를 놓는 경우 그리고 낮은 칸과 높은 칸의 높이 차가 1이 아닌 경우 낮은 지점의 칸의 높이가 모두 같지 않거나 평평하지 않거나 L개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경사로를 놓다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대요. 그리고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또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자, L이 2인 경우에 경사로를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네요. 여기 높이의 차가 1이고 경사로의 길이가 2개짜리니까 2개를 다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높이가 1로 평평하죠. 이러면 놓을 수 있다. 내려가는 방향이든 올라가는 방향이든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데 자, 안 되는 케이스 높이의 차가 안 되는 케이스는 자, 높이의 차가 1보다 커요.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경사로는 이렇게 잘 놓았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 놓은 게 아니잖아요. 경사로에 놓아버렸죠. 이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경사로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경사로가 시작해야죠. 이렇게 되는 건 괜찮지만 이거는 겹쳐버렸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괜찮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경사로가 이 녀석이 지금 평평하게 놓이지 못했죠. 이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현재 칸이 한 칸밖에 없다 이렇게 한 칸밖에 없는 상태에서 경사로 길이가 2인 경사로를 놓으면 이렇게 나가버리겠죠. 이렇게 놔도 안 된다. 이런 상태예요. 가장 위에 주어진 그림 예의 경우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파란색, 지나갈 수 없는 길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사로 L은 2다. 한 번씩 따라가 보시면 되겠고 주어진 지도가 주어질 때 지나갈 수 있는 길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누가 대충 봐도 이거는 시뮬레이션적인 성격의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룰만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의 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죠.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우리는 로 단위로 만드는 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탐색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어떤 지점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탐색해야 될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점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출발점이니까. 여기는 출발점. 자, 그리고 이 칸부터 우리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I라고 보죠? 자, I를 체크할 때는 뭐를 신경 써야 되나요? 여기랑 신경을 써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이게 다리를 놓을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높이 차에 대한 이야기겠죠. 첫 번째 지점을 베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H에 I라고 하죠. 우리는 베이스에서 빼기 H에 I를 해볼 거예요. 이게 지금 높이 차잖아요. 자, 만약에 이 갭이 0이면 컨티뉴죠. 자, 갭이 1이면 내리막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갭이 마이너스 1이면 오르막이죠. else면 이거는 불가한 거죠. 높이차가 2가 돼버리는 거니까 불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처리해 줘야 될 거는 요 두 개의 상황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리막인 경우는 무엇을 처리해 줘야 되는지 고민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괜찮았고, 그리고 내가 요 i번째 지점을 딱 봤는데 i번째 지점이 1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슬로프를 설치해야 되죠. 경사로가 길이가 2인 게 샘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사를 놓을 수 있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놓을 수 있으려면 먼저 총 길이 경사로 설치 시 길이가 지도 내에 있는지 요거 봐야 되겠죠? 범위를 벗어나면 경사로 설치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는 경사로가 설치될 곳이 평평하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같은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i의 값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i 한 칸씩 한 칸씩 가보면서 여기가 요 기준보다 1 작다 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i 값은 이미 알고 있고, i부터 어디까지, i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여기 l까지 높이를 측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우리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경사로를 설치하면 어떤 처리 해줘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경사로를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죠? 이 도로의 출발점 높이, 기준 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려가는 경사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베이스는 1이 줄어들면 되겠죠. 그리고 i의 위치는 어때요? i의 위치는 i에다가는 l만큼의 거리가 늘어났겠죠? i에서 경사로를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1의 위치였고 여기서 경사로가 2인 녀석을 이렇게 설치했다 라고 하면 i의 위치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기 1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한 가지를 더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는 스코프 엔드라는 값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해요. 이 스코프 엔드가 필요한 이유는 오르막에서는 얘를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내리막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슬로프를 설정할 때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사로를 설치해 놨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오르막이 올라가는 길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뭐 하면 안 돼? 겹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앞단에서 어떤 경사로를 설치했다면 이 경사로 끝단을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 새로운 슬로프를 설정할 때 이 새로운 경사로가 여기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경사로를 설치하면 그 경사로의 위치, 현재 i 값이겠죠. i의 위치를 슬로프 엔드라고 저장해 놓을 거죠. 얘는 언제 쓸 거다? 다음에 오르막이 나올 때. 자, 내리막길은 이렇게 하면 처리가 끝났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르막을 이제 살펴봅시다. 자, 오르막이 되려면 아까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다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쭉 보다가 다음 칸을 봤어요. 그래서 현재 i의 위치가 여기죠. i의 위치를 봤더니 한 칸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여기다가 이제 내리막 슬로프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의 위치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i의 전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거. 설치 위치는 i 빼기 1 여기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쓸 거 그랬네요. 설치 위치 자, 그럼 해당 위치에 언제 설치 가능하냐? 설치 가능한 것은 아까 여기 있는 요 그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i 빼기 1의 위치에다 놓을 건데 거기서 경사로 길이 L만큼 빠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슬로프 기존의 요거겠죠. 그렇죠? 요거의 위치보다 요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또 하나가 있죠. 일단 거기다 넣을 수는 있고 또 뭐가 이제 확보가 돼야 돼요? 슬로프를 넣을 수 있는 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로를 넣을 수 있는 구간이 평평해야 된다. 이 조건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여기 2번 조건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하면 되고 여기서는 설치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일단 베이스는 한 칸 올라가야 되겠죠. 플러스가 될 거고 i는 어때요? i는 이거는 변경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뒤에다 설치하니까. 그죠? 그리고 슬로프 엔드도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뒤에다가 경사로를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오르막에서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자, 가로로 처리하는 게 끝났고 이제 세로로 처리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로하고 컬럼을 막 신경 써가면서 로직은 똑같은데 로하고 컬럼을 신경 써가면서 메서드를 따로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애초에 요 배열을 돌려버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90도만큼 회전시켜 버리면 그러면 다시 가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준 14890번 경사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도의 크기와 경사로의 길이가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으로 2차원 배열로 맵 여기까지 하면 입력이 완료가 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도로를 놓을 수 있냐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몇 개의 도로를 놓을 수 있냐 하는 거니까 도로를 놓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주어진 1차원 배열에 도로를 놓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했냐? 네, 도로를 놓으려면 일단은 한 곳에 딱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의 첫 번째 출발점의 높이를 베이스라고 관리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오르막이 생성이 되려면 이전의 내리막 경로가 어디서 마지막으로 끝났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변수를 잡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코프 핸드가 아니라 슬로프 핸드인데 잘못됐네요. 슬로프 핸드. 슬로프 핸드는 기존의 기존 내리막 경사로의 끝 지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뭐 경사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설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리고 인트 타입의 베이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베이스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도로의 첫 번째 출발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점들을 가봅니다. 그리고 높이차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 높이 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네,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갭이 같을 때는 이 경우는 계속해서 평지인 경우고 갭이 1인 거는 기존의 높이가 더 높았던 거니까 내리막길이죠. 갭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오르막 경사로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갭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벗어나 버린 거니까 그거는 실패죠. 그래서 평지인 경우에는 계속 그냥 가면 되고 실패인 경우는 return false
자, 나머지 내리막과 오르막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리막 경사로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죠.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가 여기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쭉 오다가 지금 어떤 I 지점에 갔죠? I 지점에 갔는데 거기가 1 낮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L만큼의 길이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N번 지점에다가 경사로를 놨는데 그게 N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럴 때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공간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또 거기가 평평해야 돼요. 자, 현재 I 지점은 경사로에 포함되는 지점이죠. 여기 내리막에서는 I 지점은 경사로에 포함된 지점이에요. 그래서 I 플러스 1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int L이 1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이 L까지 L 뿔뿔. 만약에 라인의 n번째가 라인의 n 플러스 l번째와 달라버리면 이 경우는 높이가 달라진 거니까 return false.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네, 기존의 베이스가 1 줄여드려야 되는 거죠.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i의 위치는 경사로를 설치한 것만큼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i 자체가 경사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l만큼은 아니고 l 플러스 1만큼, l 빼기 1만큼 가면 되겠고, 그리고 내리막 경사로를 설치했으니까 이 슬로프 엔드 위치가 이 i로 변경이 되면 되겠네요. 세 가지 동작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요러면 내리막 경사로가 끝났고, 자, 오르막 경사로 설치하러 가볼까요? 자, 오르막 경사로는 언제 설치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현재 I 위치의 뒤쪽에다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죠? 쭉 한 칸씩 한 칸씩 가보면서, 어떤 지점을 갔는데 한 칸이 더 높네. 그럼 이 칸에 이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다가. 그래서 얘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I 빼기 1번째에서 L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빼기 1번째에서 L만큼 갔는데, 네, 그게 어디보다는 커야 된다. 네, 스코프 엔드, 슬로프 엔드, 내리막 경사로의 끝 지점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기존에 내리막이 있었다면 그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르막 경사로가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 빼기 1에 빼기 l 위치가 슬로프 엔드보다 크다면, 네, 그러면 설치할 수 있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또 역시 L 동안은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아까 내리막을 체크하는 것과는 이 경계값이 달라지죠. 내리막을 갈 때는 n 자체가
여기 경사로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 오르막으로 갈 때는 n 자체는 경사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고지고대로 그냥 빼줘야 되는 거죠. 경계가 다른 거를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if 베이스가 라인의 n-1과 다르다면 요건 또 글러먹은 거죠. return false.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경사로 설치 가능. 자, 그런데 오르막 경사로에서는 설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나요? 베이스만 그냥 플러스 1 되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베이스 뿔뿔 하면 되겠고, 이렇게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리턴 안 되고 왔다는 것은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메서드가 준비됐으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자, 우리가 총 구해야 될 답은 0인데 먼저 현재 상태에서 가로로, 즉 로 기준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로로 이제 계산하기 전에 뭘 해보기로 했죠? 배열을 회전시켜 버리자. 그래서 대각선 중심으로 쫙 접어버리면 됩니다. 고. 네, 그럼 배열이 회전이 됐을 거고 다시 한번 위의 행동을 한번 해주면 네, 체크가 끝났겠죠? 이제 정답을 출력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출까지 해보면 틀렸네요. 여기에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거지만 설치하지 못하면 끝내야 되겠죠. 아래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러면 심기일전 다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과가 됐고요.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가 되었네요. 카테고리는 시뮬레이션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백준 14890번 경사로 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